3시간 전의 벨라 리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조합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와, 저와 리아가 1부 녹음을 같이 하는 건 처음이네요. 네, 그러네요. 너무 좋죠. 매우 설레입니다. 그러면 리아를 시작으로 이번 주 3시간 전 글 조회수 탑5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간 전 그 조회수 탑5 왜 더듬어요? 몰라요. 1위 말해주세요. 1위 노곤노곤 찬바람 불 땐 노천탕 펜션. 2위 우리끼리만 뷰 좋은 서울 파티룸. 3위 서울 근교 양주 당일치기 데이트 코스. 4위 서울에서 1시간 대부도 당일치기 도전. 5위 우리 아이가 더 좋아할 온천 리조트 여행. 입니다. 이번 주에는 네. 노천탕 숙소와 당일치기 여행 글이 인기가 많아요. 네. 노천탕과 온천 리조트는 역시 겨울이니까 네. 겨울이 다가오면서 몸의 추위를 녹이려는 저와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오. 그래서 겨울에는 숙소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욕조가 있는 곳을 꼭 가요. 밖에서 춥게 네. 놀고 나서 네. 숙소에서는 몸을 풀어야 돼요. 따뜻하게. 리아는 어떤 겨울에 여행 갔을 때 숙소를 어떤 기준으로 혹시 골라요? 저는 원래는 무조건 좋은 뷰 감성 숙소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올라온 매거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겨울 숙소는 무조건 저도 벨라처럼 욕조가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몸을 지지는 걸 좋아하는데 겨울에 여행을 떠나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고 싶다. 몸에 찬기를 빼야지 다음 날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즐겁게. 그쵸. 그러면 가고 싶다. 네. 올 겨울 네. 우리 꼭 한번 감성 가득한 이쁜데 노천탕이 있는 그런 숙소를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자 돈 벌자. 화이팅. 열일. 아 혹시 이번 주 글 순위를 보고 리아는 어떤 생각이 전화가 누가 왔네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약간 에디터 분들도 여행 트렌드를 고려해서 매거진 글을 작성을 하잖아요. 네.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막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에디터 리아의 시선으로 본 요즘 사람들이 즐기는 여행 트렌드는 어떤가요? 일단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벌써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호텔들이 일찌감치 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다 그런 일루미네이션 사진들이고 또 엄청 많이 찾아가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임페리얼 팰리스라는 호텔에 델마르 카페가 있거든요. 엄청 핫해요. 그래서 이번에 매거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도 그 글 봤어요. 진짜 네, 어떠셨나요? 저 그 호텔 일루미네이션도 너무 이쁘고 네. 그 안에 소개해주신 카페들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조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네. 딱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땅 즐길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신청했잖아요, 리아한테. 맞아요. 그러면 저도 이 글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네.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한 5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들었으면 좋겠네요. 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 호텔에서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은 그쵸. 트리가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정말 커요. 그러니까 사람 몇 배, 한 두세 배? 두세 배 더 커지 않을까요? 한 10배? 10배는 좀 아닌가?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요. 약간 타임스퀘어 야외장 진짜 엄청 막 다여섯 배 큰데 집에서는 그렇게 큰 걸 즐길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쵸. 요즘 1인 가구가 많고 하니까 집에서 그렇게 꾸미려면 또 돈도 들어서 맞아요. 밖에서 그래서 이거 즐기려고 많은 분들이 나가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꼭 이번 주 크리스마스는 이런 데 가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델마르 카페가 12월까지만 하고 1월부터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못 가요. 그래서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면 역시 12월 달 딱 크리스마스 연말 딱 즐기고 네. 끝나는 거네요. 맞아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 못 간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매거진에서 사진을 이쁘게 해놨으니까 맞아요. 대리만족. 서울 가기 좀 힘들다 하면 랜선으로라도 이렇게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새롭게
외부 게스트가 있거든요. 오, 누구죠?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 안녕. (2부에서는) 26개국 여행, 가봄 기자단 활동, 라디오 플랫폼 오디오 작가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신 여행자 전원철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여행 작가이자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원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3시간 전 내부에서 진행하는 팟캐스트다 보니까 식상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되는데 혹시 3시간 전 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 예상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다양한 여행 정보를 찾아보다가 이제 뭐 여행에 미치다, 뭐 여행 다녔다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3시간 전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이트랑 앱을 찾아봤는데 다양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보고 어떤 새로운 여행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정보 3시간 전을 그럼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접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담당자로서 어떻게 좀 뿌듯하지 않으세요, 벨라? 근데 언제쯤 알게 됐는지가 또 한 3달 됐나? 세 달? 그렇게 오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담당자가 누구였죠? 3달 전에 그때 인스타그램? 아마 이제 제가 저로 아. 바뀌기 시작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저희 3시간 전 여행 작가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지원을 한 계기가 궁금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차피 뭐 여행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서 이제 겸사겸사 그런 활동도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만약 하게 되면 또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을 한 게 큰 것 같습니다, 저한테. 3시간 전 여행 작가로 활동을 지금 총 2달 중에 1달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작성해주신 여행기 안에 소개해주신 플레이스 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플레이스가 있으시다면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11월 중순에 제주도를 갔다 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억새 군락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원래는 새별오름을 가려고 가다가 제 친구가 뭐 숨겨진 장소가 있다고 해서 들리게 됐는데 진짜 드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억새가. 그래서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서 사진 컨텐츠를 뭐 여행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되게 그 장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진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럼 혹시 이건 벨라가 좀 궁금해 한다고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네. 사진을 방금 벨라가 얘기한 것처럼 네. 굉장히 잘 찍으신다고 네. 저도 느끼고 벨라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카메라로 사용해서 촬영을 하시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저는 제 스스로 막 그렇게 잘 찍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겸손까지. 근데 저는 중간에 1년 동안 안 찍은 적이 있는데 그게 안 찍은 게 내 사진이 너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그런 사진이나 뭐 그런 예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한 번씩 느낀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캐논 800D라고 이제 보급기 카메라인데 제가 치킨집 알바해갖고 학생 때 그 모은 돈으로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 첫 카메라입니다. 그걸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예, 중간에 바꾸고 싶긴 했는데 아직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 네. 막 잘 찍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원철 씨만의 뭔가 사진을 잘 찍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 뭐를 담을지랑 어떻게 그리면 예쁠지 그런 걸 상상을 미리 구상을 하는 편이거든요. 멋있다. 뭐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뭐 구도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뭐 어떤 걸 그냥 어떻게 담을지를 생각하는 그리고 그냥 많이 찍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찍어봐. 많이 찍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사진들도 많이 찾아보고 자연스럽게 느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엄청 공부를 한 편은 아닌데 그냥 기본적인 건 다 알긴 하지만 많이 찍어본 경험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뭔가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네. 다양한 경험을 네. 하면서 점점 나만의 어떤 개성 네, 있는 촬영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네. 게 베스트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근데 거죠? 그거를 사진 작가들 사진 보고 하다 보면 또 비슷한 구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특색 있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걸 자기만의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게 또 바꾸면 또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살짝 구도를 바꾸든가. 좀 대중적으로 이런 구도가 베스트다라고 하는 구도들 외에 예. 원철님만이 나는 좀 이런 구도도 개인적으로 내 취향 마음에 드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구도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예를 들면 네. 제주도 방금 말씀해주신 네네. 억새 군락지에서 네네. 촬영할 때 좀 네. 신경 쓰신 구도가 있으시다거나 저도 보통 트렌드를 좀 따라가려고 하긴 하는데 인스타 트렌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피사체나 뭐 물체들이 중간에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배경이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먹히는 사진들. 좋아요 수나 저도 좀 그런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저도 그냥 피사체가 있으면 또 배경이 더 살더라고요. 확실히 배경만 있으면 살짝 허전한 감이 있기도 하고 근데 피사체를 살리려고 피사체를 중심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 피사체를 좀 집어넣는 편이거든요. 오, 색다른 생각이네요. 오히려 그래서- 주는 피사체보다 배경 네. 그래서 인물 중심이 아니라 그냥 그 배경을 살리려고 피사체를 넣는 편입니다. 확실히 뭔가 피사체가 배경이랑 같이 네. 있을 때 좀 더 콘텐츠 매력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인스타 뭔가 로직적으로도 혹시 좀 들어가면 뭔가 있을까요? 뭐 그걸 로직으로 판단하는 못하겠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만큼 그런 사진에 대한 니즈나 뭔가 매력 있다고 그걸 느끼는 느껴서 정도. 그냥 반응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혹시 촬영하실 때 그리드 그 격자도 켜두고 촬영하시나요? 아니면 없이 그냥? 이거 격자요? 네. 네, 저는 항상 켜둬요. 휴대폰으로 찍을 때도 켜두고 있죠. 요거 좀 꿀팁인 것 같아요, 벨라. 그리드를 켜두고 격자선을 켜두고 찍는다. 보통 뭐 그런 구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구도가 보통 카메라 그런 관점을 봤을 때 피사체가 말로 어떻게 설명하지? 천천히. 피사체가 바라보는 방향에 이제 그런 배경을 두고 하거든요. 바라보는 방향에 무언가 있는 거를 나타내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해요. 이해했어요. 혹시 이해하셨어요? 네. 격자가 있으면 지금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원철님이 손으로 열심히 격자를 그려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황금 구도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네. 이쪽에 뭐 피사체가 있으면 이렇게 배경을 살리는 거고 근데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살리는 거고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에 있으면 시선에 따라서 네, 여백을 시선에 준다 따라. 이렇게 근데 뭐 생각을 정답은 없는데 주로 이야기하는 원철 씨의 네, 스타일은 그렇다. 아니 모든 사진 작가들 모든 사진 작가분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진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만약에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왼쪽에 배경을 두고 네, 맞아요. 오히려 피사체 뒤쪽에는 좀 네, 적은 공간을 둔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프레임 안에. 네.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네. 또 오른쪽에 배경을 네네네. 두고 왼쪽에는 좀 더 적은 공간을 프레임 안에 네. 둔다. 그냥 전형적인 그런 거. 일단 그럼 입문하시기에는 네.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난 네네. 구도에 좀 신경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신경 써보면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일단 그리드 그 격자부터 설정을 해보는 걸로. 네. 그리고 많이 찍어본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배경을 위해서 피사체를 준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 저는 저 찍으려고 배경 찾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제 사진 찍으려고. 근데 이제 사진 찍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관점이랑 생각이 바뀌게 된 건데 그냥 내가 추구하는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추가 요소를 집어넣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걸 한번 응용해서 저도 한번 다양하게 찍어보면 언젠가 늘겠죠?
약간은 모델 관점이랑 사진 작가분의 관점이랑 요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저의 사진을 일반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 많이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관점은 또 다르니까 그걸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거든요. 대중들을 위한 사진, 자기를 위한 사진이 있고 대중을 위한 사진이 따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확실히 뭐 트렌드나 네네네. 인스타그램에서 뭐 좀 영향력이 있는 혹은 네. 뭐 매력도 있게 느껴지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여행 작가 신청서에 그 비고란에 뭐 자기소개 같은 거 작성해 주실 때 거기에도 되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희가 좀 신청서 봤을 때 이분 괜찮다. 같이 3시간 전이라 뭔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럼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제가 반도체 회사에 있는데 이제 4조 2교대로 4일이라고 4일 쉬는 근무 형태예요. 그래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아침 7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저는 사진 보정하고 컨텐츠 뭐 만들고 그거밖에 안 해요. 퇴근하고 나서 인스타에 집중하는 거죠. 인스타 마케팅 올리고 소통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 회사 다니는 동안 그거밖에 안 해요. 저 하는 게. 그러고 휴무 때는 또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오프라인 활동도 좀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다. 몸이 하나로 가능한 아니신 일인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몸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럼 혹시 혼자만의 네. 시간을 좀 보내실 때는 하시는 취미 같은 게 있으세요?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사진밖에 안 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그래서 저가 뭐 요즘 오징어 게임 지오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도 못 봤어요. 시간이 다른 근데 스타일 그걸로 시간을 그냥 쓰시나요? 대체해서 봤죠. 유튜브로 그냥 줄거리만 딱 보고. 그렇게 보셔도 충분히 네. 그리고 저가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즐겨서 저는 큰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듣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어제 또 삼성역에서 지옥 네네. 또 관련된 그걸 뭐라고 하죠? 동상? 피규어? 네네네. 그거를 보고 또 영상 올려주셨던 스토리에. 네네.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그것도 곧 콘텐츠화 되나요, 혹시? 올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 보정을 하고 나서 내 그런 피드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런 나의 그런 계정 성격에 어울릴 만한 컨텐츠일지 고민해보고 맞겠다 싶으면 올리려고 생각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을 컨텐츠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 컨텐츠. 지옥 관심도가 콘텐츠 높으니까. 자체가 워낙 거기 핫하니까. 삼성역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 이미 올라왔겠지만 근데 또 누군가 올렸다 해서 그걸 다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전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찍는 것도 많이 찾아가서 찍는 편이긴 해요. 제 것도 찍긴 하지만 맞아. 인스타 마케팅을 진짜 집중적으로 하시는 중이시군요. 선택과 네. 집중.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좀 더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최근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3시간 전 이런 여행 작가 활동을 한다던가 뭐 감사하게도. 네트워킹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모이게 한다던가 예전에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다시 또 만나고 또 앞으로 해나가는 사람도 있으면 또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진짜 기자단 활동이나 네. 그 오디오 작가 활동도 그렇고 네. 경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주변에 비슷하게 콘텐츠를 만드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네. 좀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네요. 네, 제 주변에 많아졌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왜요? 어떤 점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많았고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거 왜 하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는 인스타를 자주 한다는 것 힘들다고. 자체에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특히 저는 분들이 경상도 계시죠. 출신이라서 음. 경상도 사람들이 더 그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외로웠어요. 근데 사실 처음엔 진짜 그 주변 친구들한테도 지지를 잘 뭐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그걸 업으로 하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방향성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금에서야 느끼는 거는 내가 뭐 그런 관심 분야가 있다, 뭐 사진이든 뭐든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을 주변에 만들어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더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맞아. 동기부여를 얻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야 느끼는 건 저는 무슨 분야든 잘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만 주어진다면 맞아요. 그러니까 포기 안 하고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꾸준히. 그냥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이지랑도 아마 콘텐츠 크리에이터 네, KT 크리에이터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됐죠. 거기서 알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영상 관련해서 그런 거였는데 덕분에 세이지랑 같이 뭐 합천 영상 공모전 찍어서 상도 받고 했어요. 상까지 받으셨구나. 스펙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생각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실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주변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떻게 3시간 전을 좀 그분들께 널리 좀 알려주실 수는 없을까 당연히 해야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어제 잠깐 만나뵀었는데 제가 3시간 전 스티커를 이만큼 안겨드렸거든요. 정말요? 거의 손가락 한마디 두께로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주변에 그분들께 다 나눠주세요. 부탁드려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드렸더니 혹시 저 전단지 알바 시키시는 거냐며 어쨌든 받아가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딱 12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 안에 뭔가 추운 겨울에 떠날 만한 여행지를 추천해준다면 어떤 여행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겨울 하면 눈이 그냥 생각나거든요. 그쵸. 생각나서 저는 밑에 지방에 살았어서 눈을 잘 못 보고 자랐는데 눈을 보기 위해서 저는 강원도 여행은 어떨지 강원도. 추천드려요. 대관 어디였더라? 대관령? 평창? 그 막 대나무 인제 무슨 대나무 맞다. 아무튼 그 나무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플레이스가 아직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인제 자작나무 숲. 맞아요. 자작나무 숲. 맞다. 거기는 겨울이 아니어도 가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사진으로 봤는데 저도 간다 해놓고 아직 못 갔지만 겨울에 눈 진짜 많이 오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겠다. 겨울에 또 올해도 하는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제 빙어 축제 이런 식으로 강원도 대표 겨울 축제 중에 하나래요.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겠네요. 제가 또 그 한국 콘텐츠 이름은 축제 문화기획자 뭐 양성자 그걸로 있었어. 또 축제 감독님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에 뭐 신촌 물청 축제, 맥주 축제 그 감독님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실현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런 축제를 하나 만들려고 했었어요. 멋있는데 너무 멋있는데. 혹시 생각해 두셨던 축제가 있으실까요? 살짝만 공개해 주시면. 근데 이건 조금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컨텐츠에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네. 저는 편하게. 편하게 그냥 얘기한다. 네네. 그게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럼 우울증 축제라는 걸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감독님이랑 이 얘기를 하다가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래서 그런 힘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걸 극복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이랑 주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좀 힘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히 그런 축제가 일단은 근데 일반적인 그런 즐거운 축제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냥 그런 축제인 거죠. 그래도 충분히 즐거운 축제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도움 아닌 도움을 많이 받아가실 수 네. 있는 분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축제인데요. 보통 그런 컨셉을 제가 좀 생각했었는데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고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단 신상 노출하는 걸 아마 꺼려 할 거예요. 그런 거에 그렇죠. 노출되는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근데 그걸 느끼게 됐고 저가 그럴 때 주변 사람한테 말을 못 했거든요. 하기가 저는 쉽지 않죠. 실제로 병원도 가긴 했고 근데 주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저가 그거를 사실 여행의 미치다에 그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올라가게 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이렇게 힘을 주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목표는 저는 근데 책을 내서 진짜 뭐 출판해서 그런 사람을 위한 강연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서로한테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체적인 그런 축제에 대한 생각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게 열린다고 하면 뭔가 저는 한 번쯤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가 뭐 말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니까 이게 많은 사람한테 보여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그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 말하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이제 그쵸. 그거를 깨고 그냥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다가와 주는 애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 맞아. 요즘에 너무 많고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우울증이 좀 있다는 그런 것도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특히나 현대인이라면 그리고 뭐 어두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제 주변 친구가 한 명 자살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 축제가 너무 크면 뭔가 네네. 전시라든가 요즘에는 네. 뭐 체험 전시 이런 것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게 있다면 저도 한번 뭐든 하게 되면 3시간 전 측에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뭐 진짜 하려면은 뭐 내년을 기약하면서 그 10월 며칠에 세계 정신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날을 기념해서 맞춰서 기획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인원이 모자란다던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네, 네. 제가 말씀해 뭔가 같이 주시면.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되게 여행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쪽으로 되게 정말 진짜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엄청 든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반성하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저는 바라봐 주셔서 감사한데 또 어떤 사람은 저를 또 한심하게 바라봐 준 사람도 있었어요. 각자 관점에 따라서 내가 뭘 하는지 정확하게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또 직접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좀 봤을 상처였죠. 근데 나는 근데 그게 주체적으로 되게 열심히 맞아요. 내 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일반적으로 취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니까 한국은 그래서 그런 걸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변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 트렌드는 그냥 나는 나 자신답게 네. 약간 살아가는 게 약간의 요즘 트렌드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도 지금 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히려 좋아에 가깝죠. 맞아. 다 깨부시면 되죠 아주 그냥. 맞아요. 그런 고정관념이나 어떤 네. 편견 같은 거보다 그냥 난 나로서 존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런 분들이 저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멋있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 우울증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오히려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고 사실 털어놓는다는 표현도 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축제 꼭 저희 먼저 말씀 주시는 걸로 저희한테 알겠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생각해보면 여행 콘텐츠 플랫폼 3시간 전 팟캐스트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그 작성해주신 여행기 중에 저랑 벨라가 둘 다 홀려버린 장소가 하나 있어요. 있죠. 어디였죠, 거기? 하나 첫 있어요. 번째 작성해준 여행기. 아, 그 중에서 코너스톤이라고 네. 그 술집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당장이라도 뛰쳐가서 원샷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언 죄송합니다. 저희 퇴근 좀. 거의 뭐 이 정도 급으로. 정말 그냥 진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저는 네. 이제 던과 다르게 술이 약하고 잘 왜 먹지 저와 못해요. 다르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말 끊어도 정말 죄송한데 저 술 잘 못 마시거든요. 뭐라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알코올의 쓴맛을 아직 잘 먹기 힘들어서 항상 단 술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추천해주신 네네. 술이 엄청 알코올 네. 향도 좀 덜하고 맛있다고 해서 너무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코너스톤에서 원철님이 딱 한 가지 안주랑 네. 딱 한 종류의 술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조합에 어떤 술, 어떤 안주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일단 안주는 거기에 가지 파스타가 있거든요. 오, 가지 파스타. 지금도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거기서 바텐더로 있으신 형이 네. 요리를 또 전공을 하셨어요. 오와. 그래서 요리도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안주 진짜 맛있겠다. 진짜 웬만한 파스타 집보다 퀄리티가 더 높고 맛있어요. 오. 그리고 디살로노 진저라는 칵테일이 있거든요. 네. 그게 디살로노라는 그런 위스키인지 보드카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그 진저 에일이랑 진저에이. 어떤 과일 이게 오렌지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드는 칵테일이거든요. 그 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겠다.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무조건 한 잔 마셔요. 그거 한 잔에 가지 파스타. 또 하나 막 추천할 수 있다면 쿠바 리브레도 추천하고 싶거든요. 쿠바 리브레. 쿠바 리브레라는 또 칵테일이 있어요. 그건 그거는- 어떤 맛일까요? 그것도 일단 향이 좋아요. 저는 향이 음. 좋고 알코올 향이 크게 안 나는 걸 좋아해서 거기 위에는 또 레몬 껍질을 간 걸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씹히는 맛도 있고 제스트가 향도 들어가구나. 좀 그냥 그리고 또 만드는 모습을 앞에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 있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 너무 좋다. 너무 가보고 싶다. 가격대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보통 칵테일 한 잔에 한 10,000원 정도는 해요. 근데 뭐 저는 안주를 뭐 먹는 편은 아니고 그냥 술만 간단하게 먹고 뭐 딱 가는 편이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네, 그때 그냥 가서 분위기 즐기고 색다른 걸 즐기고 싶으면 네, 저는 가보는 거 추천드려요. 전통주도 많고 오,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전통주도 같이 파는 건 좀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가시는 분은 이런데 한번 가도 그쵸. 네네네. 완전 가보고 싶어요. 밤바다에 취해서 술에도 취하고 맞아요. 분위기에 또 세 번 취하는 향에도 취하고 그런 대화에도 곳일 것 같아요. 취하고. 5번은 취할 수 있겠는데. 집에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조심히. 그럼 어떻게 슬슬 마무리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마무리 질문은 일단 그래도 여행 작가시잖아요, 3시간 전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여행기를 작성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26개국을 여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되게 많거든요. 남들이 좀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풀어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해외 여행기를 이제 작성해 주실 예정인 거네요? 근데 국내 여행도 뭐 올리면서 해외 여행도 함께 올리면 어떻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대리만족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한 티저 느낌으로 네. 썰 아닌 썰을 조금만 풀어주시자면 어떤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제 첫 해외여행이 미국이었거든요. 우와. 미국 시애틀. 처음이 미국이에요? 네, 워싱턴주 그 시애틀로 갔었는데 그때 뭐 저 영어 하나도 못했고 그냥 군대 전역하고 처음 가봤어요. 친구가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본 거였는데 이제 가서 저 교통사고를 2번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뻔했었거든요. 차가 한 번 구르고 한 번은 돌고 뭐 눈길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려고. 쉽지 않은데요, 이거. 그래서 저는 첫 괜찮으셨어요? 여행이 일반적인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좀 색다른 경험을 한 정말 거였거든요. 기억에 안 남을 수가 없는. 봉사 활동도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인디언 마을 퀴츠 마을이라고 있어요. 이제 인디언 마을을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저 보기도 했고 그런 실체, 미국의 어두운 부분,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억압받고 이렇게 쫓겨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서양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인디언들을 내쫓고 걔네들이 이제 영토를 점령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데 이제 뭐 그 미국에서는 그 인디언들을 지원금을 주거든요. 지원금을 주는데 그게 자식 한 명당 뭐 얼마씩 더 주나 봐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그래서 그 부모들은 좀 책임 없이 애들을 그냥 많이 낳아서 지원금 많이 받으려고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애들은 방치되고 그대로 그 부모들은 그냥 마약에 찌들어 있고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죠 거기. 아무래도. 근데 그 애들 봤을 때 너무 해맑고 순수한 모습을 보는데 그 미래를 생각하면 또 얘네들이 되게 너무 안타깝고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 환경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안 돼 아닌 있는 것 것 같으니까. 같으니까. 일단 부모님들이 의지도 크게 없어 보이는 것도 많고. 영화 한 편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듯한 진짜 미국 하면 진짜 그냥 잘 살고 뭐 부유층 있고 뭐 파티 맨날 즐기고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그런데 그런 딥한 부분을 저 너무 빨리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기로 작성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보는 것으로 한번. 그럼 그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12월에 올라오는 여행기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12월 안으로 써보겠습니다. 12월 중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여러분 다 들으셨죠? 이거 12월 안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를 슬슬 할까 하는데 혹시 저희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봐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물론 기대하진 않아요. 왜냐면 조회수라는 게 저희도 확인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는 안 하지만 그냥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컨텐츠에 참여하면서 그런 걸 알게 돼서 앞으로 들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어플은 깔려 있으신가요? 어플 깔려 있죠. 그러면 확인을 한번 제가 좀 의심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스타일이라 확인을 한번. 왜냐면 어제 원철님 유튜브를 봤는데 3시간 전 계정 그 채널을 아직 구독해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친구가 여기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친구가 영상 편집자인데 어플이 있네요. 있어요. 여러분 확인했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럼 어쨌든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2부를 마무리할 때 마무리 멘트로 하는 고정 멘트가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게스트분들께서 읽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원철님께서 그 마무리 멘트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은 손발이 조금 이렇게 공그라드는 좀 그럴 수 있을 만한 문장인데 그게 또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쵸. 그래서 원철님만의 스타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저희 마지막에 안녕 인사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부 마무리 원철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좀 설렘이 있으셨을까요? 저기 침 뱉으시면 안 되거든요. 마이크에 침 들어가면 고장날 수 있어서.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어떻게 자, 어떻게 자, 어떻게 오늘 좀 설렘이 있으셨을까요? 네. 여전히 여행이 고픈 우리 3시간 전 앱에서 여행의 그리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세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